근데 그런 사람들 많죠? 난 5시간만 자면 돼. 난 6시간만 자도 괜찮아. 이런 분들 낮에 꼬박꼬박 졸아요. 대부분 착각인 거죠. 현대인의 적정 수면 시간이 얼마냐? 그거는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예요. 수면 부족은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의 노화를 앞당기는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창수입니다. 마음정비소에 잘 오셨어요.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교수님, 예전에는 바당 오락, 잠은 접어서 자도 된다. 뭐 이런 말이 유행했었는데 잠을 적게 자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요새도 엄마들이 아들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던데, 죽으면 계속 잘 거 왜 지금 못 자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요새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아들들한테. 기본적으로요, 잠을 적게 자면 죽어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을 적게 자면요, 일단 뇌의 쓰레기 청소가 멈춥니다. 우리의 뇌는요, 낮에 깨어 있을 때는 계속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다가 자면 꿈꾸는 수면을 포함해서 1단계부터 4단계의 깊은 수면을 몇 바퀴를 돌아가는 사이에 뇌에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돌아가요. 자는 동안에 뇌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을 거거든요. 뭐 스트레스거리라든지 생각 시스템에도 노폐물이 쌓였을 거고, 잊어버려야 될 일들도 있는 것처럼 뇌에 영양분이 공급됐다가 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노폐물로 남은 것들도 꽤 있어요. 단백질이나 또는 지방질 같은 것들. 그게 빠져나가야 돼요.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려면 수면 사이클이 5바퀴에서 6바퀴 정도 돌아야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5시간 미만으로 자면 그 청소가 덜 끝난 채로, 청소차 아직 집 앞에서 안 나갔는데 그냥 태양이 떠버린 거죠. 그러면 쓰레기가 아직 내 머리에 쌓여있는 채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된다? 그러면 노폐물이 장시간 축적되니까 나중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성도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수면 부족은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의 노화를 앞당기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잠을 적게 자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이 약해져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액이 전두엽까지 가서 신경계에 전달을 올려서 전두엽에서 처리를 해서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해지지가 않으니까 이성적인 능력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욱하게 되는 거예요. 뇌 전체를 감정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게 돼요. 연구를 해보면 수면 부족 상태는 마치 음주운전하는 것하고 비슷한 상태의 판단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사들, 특히 전공이 한 2, 3년 차 또는 전문의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막 잠 못 자고 당직 의사 많이 하는 젊은 시절에 저 사람 되게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편해지고 잠자는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졌는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성격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은 성격이 아니라 수면의 문제일 수 있죠. 외과 의사들 중에 전공의 시절과 젊은 전문의 시절엔 잠을 거의 못 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적정 수면 시간이 얼마냐? 그거는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예요. 제가 수면 사이클이 5바퀴 이상은 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얕은 수면에서부터 깊은 수면, 꿈꾸는 수면까지 이게 한 9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게 한 5바퀴를 돌아줘야 되면 계산해보면 얼추 7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죠? 난 5시간만 자면 돼. 난 6시간만 자도 괜찮아. 이런 분들 낮에 꼬박꼬박 졸아요. 잠깐씩 낮잠 자요. 대부분 착각인 거죠. 몸이 적응한 거예요. 몸이 적응해서 주간 시간에 일할 때 그걸 버티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되면 실제 인지 기능은 떨어져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 우리가 주말에 몰아서 잠도 자잖아요. 그건 캐치업 슬립이라 그래서 수면의학자들도 인정하는 수면이에요. 그 시간에 자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정 안 되면 휴가 며칠 받아서 그때도 좀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갈 때도 너무 노는 걸로 꽉 채우지 말고 쉬고 잠도 좀 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혈관도 나빠지고 당뇨병 같은 것도 잘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는 나 5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데, 뭐 한 5시간 반 정도만 되면 그래도 4바퀴 이상은 돌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문제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낮에 낮잠 조금 한 1시간 미만으로 잠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잘 정해놓으면 건강하게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주말에 낮잠 좀 자세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면 정신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인턴하고 레지던트 전공의 생활 초반에 어디 앉기만 하면 잤어요. 세미나만 하면 자는 거야. 그래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대기만성이었거든요. 어디 몸이 닿기만 하면 자는 거야. 그래서 온몸이 스위치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인턴 동기들 중에 온몸이 스위치인 사람들이 있었어. 어디 몸만 닿으면 자. 엘리베이터에 기대서도 자는 거죠. 저 지금도 사실은 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사람들 중에 왜 잠 많은 사람이 있고 잠 좀 적은 사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잠이 많이 온다? 그리고 일을 못할 정도로 잔다? 기면증이나 뭐 이런 정도다? 그러면은 그거는 수면 클리닉에 가야 될 정도로 질병인 거예요. 근데 기면증은 아니다. 기면증은 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낮에 밥 먹다가도 쓰러져 자는 게 기면증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잠이 많다라고 하면 비정형 우울증의 대표 증상이 과수면이에요.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라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울증은 그 증상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200가지가 넘어요. 잘 자면서 밥 안 먹고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대표적인 우울증도 있고, 잠 무지 자면서 밥도 많이 먹으면서 성질 더러운 우울증도 있어요. 비정형 우울증을 그런 우울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우리가 우울증 그러면 밥 못 먹고 잠 못 자는 거를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반대 우울증을 비정형적인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이분들은요 하루 종일 자요. 그리고 늘 누워 있으려고 그래요. 자도 피곤해요. 근데 이거는 의지의 문제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눈만 뜨면 그 마음 아픈 일들이 생각나서 그냥 눈 감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잠자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수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쟤 그냥 피곤한가 보다 라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응급실에 정말 안 좋은 일 생겨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이런 일이 2주 이상 지속된다. 안 그러던 사람이, 원래 잠 많이 자던 인간이 그러는 거 말고 안 그러던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자도 피곤한 일이 너무 계속되면 이건 번아웃일 수 있어요. 번아웃 상태에선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번아웃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집중을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가 그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올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긴 자요. 누워는 있어요. 근데 깊은 잠을 못 자요. 깊은 잠을 못 자고 꿈꾸는 수면을 못 자니까 꿈꾸는 수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뇌 청소뿐만이 아니라 낮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거리들 중에 지워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인사이드 영화에 보면 밤에 잠자는 동안에 청소부들이 나와서 버릴 거 버리고 저장할 거 저장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REM 수면, 꿈꾸는 수면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자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이 자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노벨상 받은 소설 중에 채식주의자, 거기 보면 주인공이 처음에 막 많이 자려고 그러고 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지의 문제로 자꾸 치부하잖아요. 그리고 막 마지막에 막 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채식주의자라 그러고 나중에는 막 나무가 된다 그러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에서 자기는 햇빛 받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자는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돌아가신 안성기 씨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도 안성기 씨가 그 영화 끝나는 데까지 계속 누워서 잠만 자는 걸로 출연했던 영화도 있어요. 그것도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그런 거를 연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런 수면 문제가 2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일단 수면의 질을 검토해 보고요. 굳이 정신건강과나 마음정비소까지 안 가더라도 수면 클리닉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 클리닉이나 마음정비소에 가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 문제가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불안증이나 번아웃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이거는 나의 뇌와 나의 몸이 도움을 좀 주세요 라고 헬프 요청을 하는 신호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교수님만의 루틴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상대적으로 일찍 자는 편이고 상대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원래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일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놔두면 12시, 1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8시, 9시 넘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날이 대부분이니까 대개는 11시 한 반쯤에 자고 아침에 한 6시에서 6시 반, 대개 한 6시 10분쯤에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개운하게 못 일어나는 날도 많아 사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발딱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침을 준비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요령 첫 번째는요. 커피는 가급적이면 오전에만 먹어요. 밤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도 자기는 괜찮다면서 커피 마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제 부인도 그렇던데 카페인 반감기는요. 한 6시간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후 한 2, 3시에 먹어도 저녁에 자기 전까지 뇌에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전에만 커피를 먹고 오후에 정 먹고 싶으면 디카페인 정도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요령 중에 하나고요. 그래야 밤에 잘 자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리듬을 정해놓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원래 리듬은 적당히 늦게 자서 적당히 늦게 일어나는 게 제 원래 리듬이라고. 근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려고 제가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 일정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6시 15분, 늦어도 6시 20분에는 일어나게 저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아직도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을 10년을 해도 안 되네.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면 제 수면 습관과 더불어서 제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세로토닌, 제 몸의 호르몬 스케줄도 그거에 맞춰져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호에 따라서 제 바이오 리듬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거든요. 그리고 창밖을 한번 내다보면 햇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멜라토닌 분비 스케줄이 맞춰질 거고, 그러면 저의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습관이 만들어지기 쉽죠.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만 해보세요. 밤에 늦게 자는 습관도 조금씩 바뀔 거고요. 바이오 리듬도 그거에 맞춰서 맞춰질 겁니다. 그 다음 요령은요. 자기 전에 잘 자야 되잖아요. 저는 자기 전에 하루를 좀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뭐였는지 일정표를 한번 봐요. 일정표를 한번 보고 대충 할 일을 다 했는지, 그리고 내일 할 일은 뭔지 내일 일정표도 한번 보는 거죠. 그걸로 마음 준비를 한번 해놓고 내 머릿속에선 지워요. 일정표가 보조 메모리 역할을 하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오늘 못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 자책하지 않아요. 나중에 꿈에서 해결하자라는 마음으로 수고했다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 수고했어 그런 식으로 하는 낯간지럽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연민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 한 날을 제 나름대로 도닥여 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나의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스마트폰을 꺼요. 끄기 전에 알람 제대로 맞춰놨는지, 볼륨 너무 줄여놓진 않았는지 한번 봐요. 알람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거 확인해 놓고 뒤집어 놓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보면요. 블루라이트 눈으로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나오고 수면 리듬에 상당히 안 좋다는 연구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뒤집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자꾸 뭐 알람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 자꾸 켜지잖아, 주기적으로. 그러면 블루라이트가 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뒤집어 놓는 거를 선호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밖에 내놓던가 멀리 좀 두세요. 근데 아마 나도 못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못 그럴걸? 그냥 머리맡에 놓더라도 뒤집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